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박생불사 예각기법. 모든 차트의 각을 찾아 수익을 찾아낸다. 예각과 둔각으로 차트의 흐름을 타는 방법. 안정적인 포트로 높은 수익을 챙기고 싶다면 대박 플러스를 주목하라. 예각의 달인 예병군 멘토의 박생불사 예각기법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 하락이 나와서 여러분들 체감지수는 결코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조금 비정상적인 구간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하루 조금 즐거웠다, 하루 뭐 슬펐다가 이거 결코 건강에도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익 구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세요. 건강 해쳐가면서 주식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자 즐겁게 살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예각기법 자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세요. www.sentv.co.kr로 접속하셔서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빠졌느냐에 대한 코스피 부분이 왜 이렇게 빠졌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좀 낙폭이 과했던 종목군들이 오늘 좀 반등이 나왔는 반면에 삼성그룹주들이 일제히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고요. 지난 시간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신을 따라다니는 매매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죠? 자, 투신이 지금 다른 쪽에서 돈을 빼서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대형주 종목군에서 돈을 빼서 어디로 옮겨 타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삼성에 옮겨 타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삼성그룹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쪽으로 해서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 SDI 그죠? 이런 쪽으로 옮겨 타고 있다. 근데 이 투신의 흐름을 따라다녀야 되느냐고 생각을 했느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코스닥 쪽에 몰릴 때 여러분들 투신이 따라오면 결국은 투신은 코스닥을 배반하고 또 나갑니다. 자, 삼성을 따라가면 결국은 또 투신이 여러분들을 배반하고 또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투신 따라다니는 매매 행위는 결코 좋지 못하다고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삼성물산 오늘 7%대 가까이 급락을 만들어내면서 투신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뺏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시청하셔야만 들을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 방송 좀 시청하시면서 해안을 찾으시길 당부드릴게요. 삼성그룹주 따라간다고 해서 수익 절대 안 납니다. 분명한 것은 삼성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드렸죠. 대형주는 너무 체크해야 될 게 많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거나 그 다음에 단기적인 매매 접근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중장기적 투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의견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수급적인 차원에서도 자, 이런 그 대형 종목군들은 연속성에서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황에 의해서 밀리고 업황에 의해서 밀리고 체크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선물의 흐름, 즉 레버리지 상품의 흐름, 즉 파생 상품의 흐름까지도 체크해야 되는 것이 대형 종목군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형 종목군은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 중소형주, 즉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서 중장기 투자를 하라고 강조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도 최근 들어 낙폭이 심해졌죠. 왜? 투신의 어떤 매도 물량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성에 훼손을 입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이런 얘기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오늘 처음 들으셨더라도 이 얘기를 꼭 이해를 하세요. 자, 정말 내가 돈을 벌고 싶다면 세력의 눈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종목의 세력이 저희 대한민국의 주식 중에 종목 중에 세력이 없는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자, 삼성전자 세력 없을까요? 있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이 바로 세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 모든 종목에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력의 눈을 읽어야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세력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삼성전자의 세력 기관하고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기관하고 외국인은 전체 포지션을 잡고 움직입니다. 즉, 삼성전자의 종목 풋이 있습니다. 옵션 상품이 있죠. 그죠? 그런 풋도 활용을 하고, 자, 그리고 선물에서의 어떤 흐름도 활용해서 현물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전체 시장을 보는 눈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빠질 때가 있어요. 바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전체 시장의 흐름에서 삼성전자가 빠져야만 선물에서의 조정, 즉 선물에서의 어떤 레버리지 균형을 밸런스를 맞춰 나갈 수 있는 거죠. 옵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대형 종목군들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 말은 했죠. 그렇지만 자, 최근의 흐름에서 결코 좋지 못한 종목군도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참고를 해보자고요. 자, 세력은 여러분들 1, 2년 단위로 뭔가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장기적 단위로 뭔가를 계획을 하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세력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4, 5년씩 막 거래량 없이 계속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종목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의 매집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세력만이 이 계통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장사를 하고자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긴 계약을 원하죠. 저희도 상가 건물에 대해서 부분을 알고 있는데요. 보통 가게 임대를 들어올 때는 적어도 2년 이상을 계약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적금을 들어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적금이 3개월짜리가 있나요? 적금이 6개월짜리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중장기적 투자를 요구를 하는 거죠. 적금은 1년, 길게는 10년도 있습니다. 5년짜리 적금도 있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주식시장에서는 이 종목 3년 들고 가시라, 이 종목 5년까지만 들고 가시라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들고 갑니다. 2개월만 빠져도 곡소리가 납니다. 아이고 내 죽겠대. 그죠?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변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년짜리 적금, 5년짜리 적금은 들어있는 한, 넣어갖고 있는 한은 그 5년 동안, 5년이 지나고 나면 6점 몇 프로라는 6.5% 내지 뭐 6% 이런 식의 수익률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이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변동이 있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거리죠. 그런데 이게 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더 안전하게 생각하십니다. 이건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장사를 하실 때 2년 단위로 계획을 하시진 않아요.
내가 뭔가를 수익을 보고자 할 때 2년 안에 내가 본전 이상을 뽑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내가 사서 바로 그 다음날 수익이 나지 않으면 그때부터 고통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매매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순간 이미 손실입니다. 만약 증권사에서 여러분들께 수수료를 무료로 해드린다고 할지라도 이미 0.3%의 마이너스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바로 거래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사자마자 수익을 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가 없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단기적인 성향이 됐느냐.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이 여러분들께 굉장히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성장성을 떠나서 중소형주 위험하니까 위험성만 강조를 시킨 겁니다. 성장성이란 얘기는 전혀 없었죠. 위험성만 강조시키다가 결국은 손절선을 제시하고 봐라, 중소형주는 이렇게 위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대형주는 안전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최근에 투신을 따라간 삼성전자에 만약에 삼성물산을 따라 들어가신 분이 있으면 지금 바로 오늘 대응하지 못하셨으면 마이너스 7% 이상의 손실을 겪고 계실 겁니다. 대형주가 7%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도 이 대형주에 대한 막연한 믿음들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쓸데없는 믿음이고 쓸데없는 이론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절대 믿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성적표 보면서 살펴보면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성적이 좋지 못하네요. 그죠? 일단 한미 반도체 익절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도 처리가 되었고요. KC텍이 최근에 편입해서 시장의 하락과 함께 조금 하락을 겪고 있고, 아이센스 참 오랫동안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란 게 요동을 치면서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 있고요. 예림당 역시 수익 구간이었다가 마이너스 구간으로 지금 진입이 됐죠. 좀 억울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옴니 시스템인데요. 옴니 시스템은 오늘 바로 다시 강한 반등이 좀 올라왔죠. 그죠? 옴니 시스템 보면서 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주가가 잘 올라오다가 최근에 코스닥 급락과 더불어서 이 종목도 하락을 했습니다. 급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손절선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오늘 5% 되는 급등이 나오면서 이게 8.1%에서 매도됐는데 손절가 1,360원이었어요. 지금 손절선 위로 올라와 있었고, 그 다음에 편입가도 1,480원인데 손절선만 살짝 터치하고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좋은 종목군은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종목군은 이런 시장에서 함부로 매수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감기가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라서요. 목이 간질간질합니다. 그래서 순간 기침들이 좀 나오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옴니 시스템도 역시 스마트 그리드 중에서는 대장주다 보니까 다시 어떤 하락폭과 더불어 제가 거래량 없이 빠진 구간은 거래량 없이 빠르게 회귀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죠. 오늘 5%가 올랐는데도 거래량은 거의 미비합니다. 거의 6% 가까이 되는 금액이 5.97%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낙폭을 거의 다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얼마 수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올 때 역시 거래량 없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긴 기간 동안 그냥 매집했던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시겠죠. 그게 세력이든 아니면 기관이든 그게 외국인이든 누군가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급상의 문제, 그걸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요.
옴니 시스템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전히 목표가에 대한 부분 조금 견지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720원 잡아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나 그 다음에 전화 문의, 문자 문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종목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종목들 A에서 살펴봤고요. 빠르게 회귀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시는 마음보다는 차분히 대응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각기법 본격적으로 응용 강좌 14강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기 제작진 분들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는데 누적 수익률 280%입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요. 자, 1년 동안에 지금 우리가 아직 이 프로그램을 제가 한 지가 1년이 안 됐습니다. 1년이 뭡니까?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 이제 1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도 지금 이적 280%입니다. 충분히 이때까지 수익을 거둬놓은 게 있죠. 그래서 지금도 씨를 잘 뿌리고 수확을 거둔다면 1년의 수익률들을 맞춰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고정 시청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해안들을 우리가 서로 맞대어서 찾아보자고요. 그게 바로 응용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응용 강좌 오늘 그 14번째 시간으로 3D 프린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3D 프린터, 3D 프린팅 관련주들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조금 경고성 메시지를 드렸던 종목군들입니다. 스맥, 그 다음에 TPC,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 STI. 자, 이 대표적인 3D 프린팅 관련주들 왜 경고를 드렸느냐. 시장의 성장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신용 비율이 너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용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 반대 매매 물량이 출회될 수 있고 그 반대 매매 물량으로 인해서 자, 추가적인 급락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신용 물량들이 많이 줄었어요.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많이 줄었고 다시 들어온 신용 물량들입니다. 그것이 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신용 물량 부분들이 적어도 4%대 이하 4%대까지 급락을 했다는 거, 줄여놨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11%대의 신용 물량들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7%, 8% 이렇게 떨어졌죠.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반대 매매 물량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 이 제로섬 게임에서 누군가 돈을 잃었습니다. 충분히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 안 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프린터. 지금 세계적인 어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집을 지을 수도 있지 않느냐. 중국에서 어떤 진짜 실제 집에 대한 3D 프린팅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3D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하나의 사물, 예를 들면 펜 뚜껑이 있습니다. 그죠? 이 펜 뚜껑을 그대로 프린팅을 하는 거예요. 이 재질, 플라스틱이라는 재질을 통해서. 자, 프린팅을 그대로 합니다. 3D, 이거를 그대로 옮겨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평면으로 보이는 프린팅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팅은 물질에 대해서 물질을 하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업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물체의 3D 이 도면 자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이 3D 도면 자체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이걸 라운딩 방식으로, 서라운딩 방식으로 이걸 돌려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체의 3D 도면을 만드는 모델링, 그게 전반부고요. 자, 그 다음 이 물체를 가지고 이제 프린팅하는 기술이죠. 레이어를 적용해서 프린팅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과정이고. 자, 이게 흰색입니다. 그죠?
이 흰색을 도색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만약에 프린팅이 됐으면 불필요한 부분들 깎아내고 성형하고 그다음에 이걸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이게 뚜껑으로서 역할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경화시키는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이 코팅하고 페인팅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후 처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처리 단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3D 프린팅 관련주들은요, 향후 미래 10대 유망 업황 쪽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정한 게 아니고요. 바로,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과학자들의 모임, 그리고 경제학자들의 모임에서 선정이 된 게 바로 이 3D 프린팅 관련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팅 관련 기술들은 앞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이고, 제가 그걸 살펴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어떤 미래의 테마가 될 수 있고, 미래의 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자, 가까운 미래냐, 갑자기 펜이 안 나오네요. 가까운 미래냐, 먼 미래냐. 자, 이미 시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가까운 미래겠습니까? 먼 미래겠습니까? 가까운 미래겠죠. 그 다음에 그 시제품을 통해서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효용 가치성을 이미 지니고 있습니까? 안 지니고 있습니까? 효용 가치성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효용 가치성이 성장, 즉, 미래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3D 프린팅이 성장성이 없습니까? 무궁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죠. 산업 전반에 걸친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는데요. 자, 산업 전반에 성장성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모자도 만들 수 있고요. 모자도 3D 프린팅 기술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이 3D 프린팅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마우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임플란트, 뭐 지금 그런 그 상하 재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뼈 이런 것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3D 프린팅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장성도 가지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존재하고 있고 효용 가치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성장성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성장성 섹터에서 과연 그러면 지금 우리 있는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기업부터 조금 살펴볼게요. 자, 딜리입니다. 3D 프린트를 프린팅 부분에서 신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고 디지털 UV 프린터 제조 및 소모품을 판매를 하고 있죠. 자, 이 소모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3D 프린터 신사업을. 그런데 딜리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예요. 아직 제품으로 나오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일단은 딜리는 제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버스타 3D 프린터 움직임 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술이 이미 보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로버스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맥스로텍 공동 자동화 시스템 제조 및 판매인데 이 맥스로텍은 이 3D 기술 관련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쪽에 공동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 모아텍 삼성전자의 소형 정밀 모터 생산 및 공급 3D 프린터 관련 모터 생산을 한다. 자, 이게 모터 생산이죠. 그죠? 모터 생산이다. 근데 지금 정밀 모터예요. 그죠? 이 정밀 모터는 꼭 필요한 부품입니다. 그죠? 그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중. 자, 한때 말이 많았죠. 그죠? 근데 자회사가 미국 3D 시스템 회사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즉 그 나라의 3D 시스템 회사, 그 회사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살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 판권 보유만으로 어떤 뭔가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 판권 보유만으로 단지 수익성이 올라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껴놓고요. MPK. 자, 플라스틱 착색제 생산. 이 후공정이죠. 그죠? 자, 요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렌텍 3D 프린팅을 이용한 인공관절 제조 소식에 인공관절 시장 성장세 기대감. 자, 요거는 조금은 먼 미래입니다. 그죠? 가까운 미래가 아니고 먼 미래입니다. 그래서 제껴놓겠습니다. QSI. 자, HP의 3D 프린터 레이저 다이오드를 공급합니다. 자, 근데 요게 레이저 다이오드가 크게 지금 뭐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를 들면 이게 마진율이 좋다거나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도 제껴 놓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텍 소형 2차 전지 보호 모듈 생산을 하고 있다. 자, 이게 3D에 관련된 소형 2차 전지 같은데 이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크게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일단 또 제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 이제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리튬 이온 전지 생산, 미국 미시건주 2차 전지 공장 준공. 자, 하이비전 시스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3D 프린팅 관련주 중에 가장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 바로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SMAC이고, 그 다음에, TPC인데, 요 세 종목은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추가해야 될 게 있죠. 바로 STI인데요. STI는 3D 프린팅이 이미 나왔습니다. 제품이.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도 이 속도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 STI의 기술력이 월등하다라는 보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품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가까운 미래에 있고 효용 가치성 지니고 있고 본 사업에 진출되어 있다는 거. 즉 부품 사업도 아니라 바로 본 사업에 진출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STI는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로버스타, 모아텍, MPK. 자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녹여볼게요. 자 로버스타.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아직도 한번 제대로 된 큰 상승 없이 자 일봉인데요. 로봇 관련주가 최근에 조금 인기를 끌었습니다만은 바로 실적적인 측면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바로 하락세가 이어졌어요. 자 추세상으로도 보면 아직 추세를 돌파한 장면도 아닙니다. 그리고 박스권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선이 박스권 하단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고 박스권 상단도 이게 추세가 돌파가 돼야만 결과적으로는 이까지 상승폭을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자 여기에 대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측입니다. 왜냐하면 추세선상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버스타 버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아텍입니다. 자 모아텍 핵심 부품이죠. 그죠? 모아텍 자 모터를 생산해요. 작은 모터. 근데 주가는 형편없습니다. 왜 이러느냐? 결과적으로 자 실적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 모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D 프린팅 제조회사에서 채택이 안 되고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저점을 깨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야 될까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려! 자 굳이 저점 깨고 가는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종목 들어갈 필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MPK입니다. MPK. 후공정이죠. 그죠? 플라스틱 착색제인데. 자, 이거는 냄새가 좀 납니다. 냄새가 왜 나느냐. 자, 긴 기간 동안, 자, 지금 최근에 상승폭 한번 만들어낼 때 거래량을 튀었어요. 그죠? 자, 요걸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큰 상승을 한번 만들 때 거래량을 튀어놨습니다. 또 상승을 만들면서 거래량을 튀어놨죠. 그런데 이 많이 길고 긴 기간 동안 기고 있는 동안 거래량은 형편이 없게 줄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량을 만들어낸 건 누구냐? 결과적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누군가가 꾸준히 모으고 있다는 얘기고 누군가가 매집의 흔적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MPK 자 그래도 누군가 매집한다 한들 들 때 들어가는 게 원칙이겠죠. 지금 행복원에서 굳이 들어가서 길게 기다려야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복원입니다.
아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QSI입니다. QSI 자, QSI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두 번의 상승이 있을 동안 거래량을 어느 정도 수반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밀려 내려오고 지금도 거래량 없는 행보구간, 즉 박스권의 형태를 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박스권 상단이고 이게 박스권 하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대는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데 굳이 추세를 돌려 세우지도 않은 종목 들어갈 필요 없겠죠. 버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게 바로 세 종목이죠. 자, 하이비전 시스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려 계신 3D 프린팅 관련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의 신용 비율은 아직도 8.4%입니다. 8.4%고 지금도 저점을 깨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 8.4%의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면 적어도 여기서 조금 더 깊은 하락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따라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개념입니다. 지금은 따라 들어가봤자 기술적 반등이겠죠. 버려 하겠습니다. 실적 어떤 다른 종목군에 비해서는 좋지 않습니다. 아직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스맥입니다. 스맥인데 이게 사명을 변경했죠. 그죠? 스맥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 스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용비율이 7.4%는 아직 됩니다. 실은 11%가 넘었던 종목인데 지금 많이 줄었죠. 그런데 자, 스맥도 보면 지지대 부근까지는 내려와 있어요. 그죠? 자, 지지대 부근까지는 올라와 있고, 자, 박스권으로 보면 여기까지는 올라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 6,900까지 올라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 매매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 추세선상 아직 자, 돌파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아직은 이 종목에 대해서 물론 지금 박스권 하단 부근이에요. 추세는 돌려 세우지 못했지만 하단 부근입니다. 메리트는 충분히 발생을 했죠. 그러나 아직 신용 불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버려 하겠습니다. 자, STI입니다. TPC부터 살펴보고. 자, TP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PC는 추세선상으로 보면 아직은 각도가 죽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요 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세선상 분명하게 저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해 나가면서 박스권의 형태를 띌 것이고, 세 번의 어떤 돌파를 시도를 했으나 밀려 내려와 버렸죠. 그죠? 밀려 내려왔고, 아직도 거래량적인 측면을 본다면 지금 충분히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런데 이걸 주봉으로 딱 돌려놓고 볼게요. 그리고 월봉도 딱 돌려놓고 보겠습니다. 월봉이 저점을 정확하게 찍고 올라왔죠. 그리고 자, 신용비율도 3.75%로 3D 프린팅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용비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TPC는 킵!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TI입니다. 추세선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에서 아직은 추세선 하단 부근에서 크게 하단 부근을 깨고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죠? 월봉의 추세선이 아직 살아있고 이 삼각 형태를 그대로 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에서도 보시면 추세선상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니까 이격을 좁히려 들어온 구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안 나와서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일봉도 살펴보시게 되면 자, 일봉도 살펴보시게 되면 추세선상 약간 각도를 꺾는 모습은 보이는 거 맞는데요. 결과적으로 지지대는 잘 형성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죠. 그죠? 여기에 지지대 구간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저항대를 작용했던 구간입니다. 이 저항대를 살짝 밀고 내려왔으나 밀려서 내려왔으나 결국은 그 저항대를 뚫고 올랐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된다고요? 강한 지지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TI는 또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킵!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킵한 종목은 TPC와 STI 딱 두 종목입니다. 이 중에서 뭘 초이스할지는
바로 방송 프로그램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니까요. 자, 끝까지 시청하셔야 돼요. 채널 돌리시면 안 됩니다. 자,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요, 이제 지금 대박 플러스에서 지금 전화 상담 이 부분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통째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의 한 분의 종목을 통째로 상담을 해드리면서 어떤 포트를 재편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실지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아, 예, 안녕하세요. 김포에 삽니다. 예? 경기도 김포에 사는 사람. 아, 김포에 사세요? 예, 예. 예. 가까운 데 계시네요. 예,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 우리 지금 시청자님께서. 6개 종목 갖고 있는데요. 아유. 제가 실례지만, 어느 정도 투자 금액을 대강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4억. 아우. 거기서 지금 5천 손실을 보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기. 삼성전기, 가지고 계시네요. 이거는, 지금 수익 중이신데, 네. 들어가신 아니에요. 예? 손실이죠. 아, 손실 중이세요? 예, 많이 손실 봤죠. 아, 예. 삼성전기가 매수가가 얼마신데요? 그쪽이, 저기 68,930원. 그게 원래는, 예. 66,500원에 하고 66,800원에 샀다가 천주는 수익을 받다가 예. 팔고서 나중에 73,900원인가 고점 갔을 때 그때 중간에 이제 7만 원에 사갖고 고점 갈 때는 수익을 봤었는데 그 매도 시점을 놓쳐갖고 지금 한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예. 크게 지금 68,000원에서 지금 63,000원이면 한 10% 정도 빠졌다, 그죠? 1,500주니까 그럼 많죠. 예. 금액적으로는 좀 큽니다만은. 예. 자, 그걸로 보면은 한 10% 정도 빠져 있는 구간이다, 그죠? 삼성전기는 왜 들어가셨어요?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거죠? 아니, 먼저 내려갔다가, 예. 처음에 겨울에 이렇게 빠졌었잖아요. 예. 빠졌는데, 반등을 주더라고요. 예. 반등을 주는데, 한 번 또 약간 꺾였을 때, 올라가는 추세에 그때, 예. 저점이라고 보고 일부, 예. 좀 어느 정도 수익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갔었는데, 예측 매매 하셨구나. 예. 그 이제 73,900원 돌파했을 때 그때 팔려고 했는데 매도 시점을 예. 놓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기가요. 지금 삼성그룹주 내에서도 우려가 좀 많은 종목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제가 삼성전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반등이 와도 어느 정도 선까지, 즉 선생님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선까지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 반등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올 한 해 정도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75,500원대까지는 올라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최바닥 구간에서 이게 어느 정도 행보는 나와줘야 그 다음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저기 2분기 실적 발표점 가면 예. 저는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정도 되면은 7만 원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7만 원 선까지요? 예. 2분기 실적? 예. 바로 들지는 못해요. 그게 바로 들 거면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선생님. 아니,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상담을 받을 건데, 예. 대상이나 코웨이 같은 거를, 예. 매도 시점 잡아서 그거를 물타기 해갖고 빠져나오면 어떨까? 삼성전기 물타기 하신다고요? 예. 아유, 저는 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지금 크게 좋지 않은 종목군에서 자꾸 물타기를 해서요. 그러면 진짜 손절해야 될 시기마저도 손절을 못 합니다, 선생님. 네. 왜냐면 물타기를 하면 비중이 커진 데다가 금액대가 너무 커져요. 조금만 손실이 더 나도. 그죠? 그러면 정말 거기서 잘라내야 될 시점에서 못 잘라냅니다. 그래서 저는 물타기는 반대고요. 이왕 지금 비중이 제일 크신 종목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시되, 자, 75,000원까지 한 연말까지 보유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3, 4분기 이상은 지나야 돼요. 그래서, 75,000원 일단 목표가를 잡고요. 이것도 많이 써드린 거예요. 많이 써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손절가는 61,500원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61,700원 밑을 깨고 내려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종목은 회생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최근에 61,700원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왔는데 61,500원을 훼손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ELS 물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본다면 예. 조금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자, 손절선 61,500원 잡아드린 거예요. 그 점 참고하시고요. 예. 자, 그 다음 수익이 나 있는 게 대상인데 대상부터 예. 좀 살펴볼게요. 예. 대상. 자, 요걸 좀 살펴봅시다. 대상. 대상이 매수가가 예. 46,220원이에요. 그죠? 지금 47,000원까지 왔고. 그죠? 예. 자. 38,000, 어제 38,000 갔다 오늘 좀 빠졌죠. 예. 근데, 자, 요 종목군 잘 한번 보세요. 자, 추세,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의 추세선을 딱 꺼보면, 네. 중심선을 딱 꺼보면요. 자, 요렇게 평행선이 하나 딱 꺼여집니다. 평행선이 하나 꺼여지는데, 요게 바이앤 밸런싱이에요. 결과적은 뭐냐 하면, 요걸 잘 한번 보세요, 선생님. 예, 예, 보고 있습니다. 매도,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지금은 분할 매도 자리 때까지 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예. 다시 떨어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한 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반 정도. 15%면 7.5% 정도 차익 실현을 해놓고 다음 분할 매수 시점이 어디냐면 바로 43,000원대 부근입니다. 거기서 반을 다시 담아셔갖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이런 종목은. 그리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예. 내년까지 뭐 리포트 보니까 한 900원대로 하락한다는 이런 게 있을 때, 예, 그건 리포트입니다, 선생님. 예. 그냥 리포트예요. 900원대까지 내려가면 여러 가지로 수출주,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금융당국에서 아무런 대응을 안 해도 900원대 내려가기는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죠? 근데 금융당국은 지금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바로 1020원대 부근입니다. 지금 금융당국이 개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거기서 900원대 내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 있는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그 900원대까지 내려간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빙그레. 예. 자, 빙그레도 수익이, 빙그레는. 말도 못하게 빠졌어요. 지금 많이 빠졌네요. 그죠? 오늘 예. 4,300원인가 올려줘서 예. 저기를 했는데, 예. 금요일 시점까지는 아주 2만 몇천 원이 빠져갖고, 빙그레는요, 예. 지금 조금 더 들고 가세요. 일단 목표가를 97,000, 지금 97,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예. 97,200원까지 좀 잡아드릴게요. 97,200원까지. 여기까지는 자,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여름도 다가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빙그레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음식료팡 중에 빙그레가 대상보다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실적이 지금 우려된다는 얘기들은 있습니다. 실적이 지금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반등을 주면 97,000원대는 쉽게 옵니다. 97,700원대까지는. 거기서 자 거의 본전 부근에서 정리를 하시는 걸로 하세요. 97,200원에서. 그럼요. 하나 여쭤볼게요. 예. 이걸 예를 들어서 대상이나 뭘 매도를 해서 예. 지금 빙그레는 바닥까지 많이 빠졌다고 보고 예. 반등하는 그런 별도 주식 그거 들어가도 되나요? 빙그레는 조금 더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예. 조금 여기서 반등이 오면 자 선생님 말씀하신 그 매수 가격대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선데이 토즈는 매도를 하세요. 멘토님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신문가님. 예예. 그 여름 실적이니까 예. 3분기 실적 나올 그 실적까지는 갈 수 있나요? 자, 여름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과, 그 다음에 예. 주가는요, 6개월 뒤에 실적을 선반영합니다. 성장성만 부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름 실적이 3, 4분기에 나온다 할지라도 여름 실적이 지금 벌써 날씨가 덥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장성이 부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급하게 회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선데이 토즈는요, 예. 선생님 매도를 좀 하세요. 매도. 이거는 선데이 토즈는 너무 위험합니다. 사실상. 선생님께서 너무 위험한 종목을 들어가셨고. 예. 두 번이나 세 달. 예. 요거는 원래 삽목 들고 가다가 예. 그게 투자 실패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건 선데이 토즈 좀 매도를 하시고 코웨이도요. 요거 살짝 한번 짚어 드릴게요. 네네. 코웨이도 보면요. 예. 자, 이게 바이앤 밸런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추세선 하나를 딱 꺼볼게요. 그리고 평행선 하나를 딱 꺼보면 자, 밑에 구간이 매수 구간이고 위에 구간이 매도 구간인데 매도 구간은 한참 오버슈팅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럼 조정 들어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매도 의견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매도 의견입니다. 거의도. 지금 수익 나 계시고 하니까 일단 매도를 해놓으세요. 매도를 해놓으시고 재매수 가격대가 있어요. 예. 7만 한 6천 원대 부근 오면 재매수 하세요. 아, 예. 그때부터는 재매수 하셔도 됩니다. 분할로. 그 밑으로. 자, 그래서 지금 종목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모자라요, 선생님. 네네네. 그래서 제가 따로 전화를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따로 전화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내일장 공략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모자라요. 그래갖고 제가, 빠르게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킵해놓은 종목이 두 종목이 있죠. TPC하고 바로, 자, STI인데요. 저는 STI를 초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STI는 실적이 이미 나오고 있고,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으며, 지금 이미 시제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자, 신용비율도 많이 줄었습니다. 12%대가 넘는 신용비율에서 8%대로 지금 신용비율을 줄었고, 그 다음에 지금 추세선상 아직 꺾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월봉대 구간을 잘 지지를 받고 있고, 주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받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STI를 잡아드리겠는데요. STI의 매수 가격대는요. 자, STI. 6,000, 오늘 800원 종가 마감인데요. 6,750원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자, 목표가는 8,380원까지. 자, 요 중심선이 되는 요 약간 밑입니다. 지금 그까지는 일단 목표가를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는 6,020원입니다. 이 6,020원을 깨게 되면, 자, 5,000원대 부근까지도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손절선은 6,02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모자라게 되는데, 시장 얘기 마무리 지면서 좀,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괴롭히지 않으면 시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해야 결과적으로는 수익은 짧게 보고 나오는 습성을 만들 수 있고, 자, 손실은 길게 가져가는 습성을 만들 수 있죠. 자, 그렇게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계좌만 계속 10% 쭉쭉하게 멍이 들어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반드시 회귀를 합니다. 특히 코스닥은 저점대 영역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524포인트가 제가 공개방송에서도 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지난주 막상막하 투맨쇼에서도 524포인트가 저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524 위에서 마무리를 시켜놨죠. 그 이유가 답이 내일부터는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희망 잃지 마시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세워나가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